네 번째, 진단 기준 A와 B에 있는 기본 증상이 분열 정동 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으며 간별 진단 끊고 조현병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와 겹쳐서 나타나지 않는다. 간별 진단입니다.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켜야 우리가 양극성 장애 E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순환성 장애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쳐주시고, 순환성 장애는 2년 경족증과 경미한 우울증이 같이 나타나는 건데 거기 밑줄 친 부분에 별표. 적어도 2년 동안, 2년의 동그라미, 잦은 경조증의 동그라미 기간과 잦은 우울증, 우울증에다 써요. 경미한 우울증, 우울증 기간, 주요 우울증 사파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그런 뭐죠? 네, 경미한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주의,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는 적어도 1년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 지속성 우울장애도 소아 청소년 1년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성인은 2년이고, 자, CF 소아 청소년의 경우는 1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년 이상의 기간, 진단 기준 A의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 증상이 없는 기간이, 그러니까 이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2개월 이상 계속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장애가 있는 첫 2년 동안 주요 우울증 사파, 조증 사파, 혼재성 사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조증과 경미한 우울증이니까 이때 주요 우울증이라든지 조증이라든지 혼재성 사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순환성 장애가 첫 번째로 발병되고 난 후 2년이 지난 다음 소아 청소년 1년이요. 조증 사파, 혼재성 사파 또는 주요 우울증 사파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안에 가로 안에 묶어져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순환성 장애 봅니다. 자, 순환성 장애 가로 안에 있는 말 보면 둘 다 진단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순환성 장애에서 두 가지 진단이 모두 가능한 경우입니다. 모두 가능한 경우. 자, 이 기간을 성인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성인의 경우입니다. 성인의 경우. 자, 거기 보면 2년이 지난 다음이라고 했어요. 2년 후. 자, 두 가지 묶어서 하나는 이거죠. 조증 사파와 혼재성 사파가 있으면, 그렇죠. 조증 사파 또는 해야 돼요. 또는 혼재성 사파가 나타나게 되면 순환성 장애는 2년 동안 했으니까 순환성 장애가 진단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죠. 양극성 버스형 장애 진단 가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눈치채셨어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주요 우울증 사파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순환성 장애 경조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주요 우울 사파, 여기 있죠. 경조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미한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요 우울 사파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용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경조증이 나타나 있습니다. 2년 동안은 경조증이 보이고 있고, 자, 여기에 경미한 우울증이 아니라 주요 우울 사파가 보이면, 주요 우울 사파가 나타나면 뭐가 가능하다고요? 네, 양극성 E형 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양극성 E형 진단 가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잘 냅니다. 지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2년이 지났어? 그러면 순환성 장애 가능하겠다. 이거 진단 때리고. 그 다음에 조증 사파나 혼재성 사파? 이거는 2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양극성 E형 가능하겠네. 그 다음에 경조증이 지금 앞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경미한 우울증이 주요 우울 사파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것은 양극성 E형 진단도 가능하겠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양극성 및 관련 장애인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내용을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진단 기준 A의 증상이 분열 정동 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으며 조현병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 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와 겹쳐서 나타나지 않는다. 간별 진단.
증상이 물질 약물염용 투약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켜야 된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기출 사례 들어갑니다. 순환성 장애 기출 사례 별표. 직장인 33세 A씨는 때로는 흥분되어 기분이 좋았고, 흥분의 동그라미, 때로는 우울한 감정이 들면서 우울의 동그라미, 그러면 두 가지 다 나타났어요.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기분이 들뜨면 조증이나 경조증 사파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과도한 소비를 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반면 들뜬 기분이 가라앉게 되면 주요 우울 사파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러면 경미한 우울증이라는 거잖아요. 잠을 잘 못 잤고 깊은 한숨을 쉬며 무기력해졌다. 그 다음이 결정적인 힌트예요. A씨는 이러한 기본의 기복을 벌써 2년째 지속하고 있다. 2년의 동그라미요. 이게 바로 순환성 장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뭐 기분이 들뜨면 조증에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조증에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했었고, 경조증 사파에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아무래도 흥분되어 좋은 점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미한 우울증이라고 경미한 조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조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주요 우울 사파는 아니었다. 우울한 기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경조증과 경미한 우울증에 해당되고 2년이라는 게 결정적인 힌트. 그래서 순환성 장애 33세라 했으니까 네, 뭐 소아 청소년 뭐 1년 이상이니까 이것도 2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순환성 장애 사례가 되겠습니다. 심학습 들어갑니다. 기본 장애의 카테콜라민 가설입니다. 카테콜라민의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카테콜라민은 이제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 호르몬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호르몬을 우리가 카테콜라민이라고 말해요. 1번 들어갑니다. 카테콜라민 가설은 우울증을 뇌신경학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오늘날 항우울제 약물 치료를 가능하게 만든 이론입니다. 카테콜라민은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민을 포함하는 호르몬이라 말합니다.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이 분비가 감소됐을 때 우울장애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가설에서는 개인에게 카테콜라민이 결핍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반대로 과다하면 조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가설은 뇌의 신경연접부와 관련하여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에 의해 지배된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도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치료에서도 어떤 약물은 노르에피네프린에 반응한가 하면 어떤 약물은 세로토닌에 의해 더 반응하는데, 특히 카테콜라민 중에서 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보다는 노르에피네프린이 기분장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대개 우리가 기분장애 하면 생각나는 게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자, 이 가설에 따르면 기분장애는 뇌의 신경학적 활동 변화에 의해 생기며 우울증은 특정 신경 전달 물질, 즉 카테콜라민이 문제를 일으켜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뭐냐?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그 카테콜라민의 분비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이 가설은 사람을 피험자로 직접 실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가설은 상당히 인정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가설은 여러 동물 연구에서 간접적으로 뒷받침이 됐습니다. 실험적으로 쥐의 노르에피네프린 수준을 낮췄을 때 쥐는 우울증 환자처럼 위축되고 무반응적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 약물 치료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사실들이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 강화제로 사용되던 리설핀을 복용한 환자 중 때때로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리설핀이 뇌에 카테콜라민 계열의 신경 전달 물질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혈압 강화제로 사용된 약물이 바로 리설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리설핀이 바로 카테콜라민 계열의 그런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복용한 사람들이
위에서 말한 대로 좀 우울 증상을 호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 약물이 개발되면서 카테콜라민 가설이 본격 지지되었습니다. 이 4만 개 항우울제가 있어요. 4만 개 항우울제와 모노아민 옥시다제 억제제,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키는 주요 치료 약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 약물들이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뇌의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의 활동 수준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만제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투약을 하면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울증이 감소됐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카테콜라민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심화학습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